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이른바 노제팬 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넉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의 이용객 수를 살펴봤더니 시간이 갈수록 일본 불매 운동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훨씬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대합실이 그야말로 텅 비어 있습니다. 음식점 등 터미널 입주업체들은 일본행 국제 여객선 이용객 수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나아지거나 이런 건 없으냐 계속 하라고.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과 일본으로 오가는 여객선의 항로는 대마도와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 모두 4개.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올해 7월, 부산, 일본 간 전체 항로의 여객선 이용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8월엔 약 69%, 지난달엔 80%로 꾸준히 급감했습니다. 어느 항로 할 것 없이 이용객 수가 쪼그라들었는데 특히 대마도 항로의 경우 올해 7월 40% 감소로 시작해 8월엔 80%, 지난달은 무려 90%가 발길을 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신문의 기사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해 대마도시의 자금 조달과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약자분이 좀 많았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감소폭이 한 40%대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8월달, 9월달 갈수록 여행자들의 그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여행이 좀 자제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감소가 좀 많이 큰 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일본을 오가던 여객선 12척 중 3척이 아예 운항을 중단했고 5척은 운항 횟수를 줄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와 관련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부산 노동자 결의 하나 소속 회원들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서면역 지하상가 유니클로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최근 광고에서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는 내용의 90대 할머니 말을 자막으로 삽입해 위안부 피해를 조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금 1,000만 원 이내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면 흔히 장기 소액 연체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도한 이자나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불법 채권 출신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박에 빠진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10년 넘게 신용 불량자로 지내온 A씨. 6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채무 원금은 그동안 연체이자만 4천만 원 넘게 쌓였습니다. 신용 불량자의 주민등록 말소까지 겪으며 투명 인간처럼 살아오던 A씨는 최근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되고요. 주소도 제 앞으로, 주민등록 주소도 제 앞으로 되어 있고, 통장도 제가 만들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이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A씨 같은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건 2년 전입니다.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0만여 명이 채무 면제와 조정, 추심 중단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시거나 빚을 감면받으실 수 있음에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가 있으신 경우 저희나 관련 기관을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의 경우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하는 법원 파산, 면책 상담과 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볼 만합니다.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추심 없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들의 상당수가 오래된 자신의 빚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채무 내역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을 이른바 개조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시는 원도심 대개조 사업의 핵심으로 동천 옛 물길을 복원하고 크루즈선을 운항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있는 교통공사와 도시공사청사를 2026년까지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공사들은 지난 15일에야 이런 방침을 전달받으면서 당황해하는 분위기인데 부산시는 동구에 있는 부산국도관리청 청사도 강서구 쪽으로 옮길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초단기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초단기 근로자의 올해 1에서 3분기 월 평균 취업자 수는 11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분포하는 36시간에서 44시간 사이 취업자 수도 5.4%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초호화 슈퍼요트 부산 앞바다서 눈칫밥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인 개인 소유의 길이 119m, 4천억 원대 고가 요트가 부산을 찾았지만 이에 맞는 수용시설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부산엔 수영만 요트 경기장과 남천 마리나 등이 해수면 마리나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박 가능한 요트 크기가 최대 27m 정도인데다 북항의 준공을 앞둔 마리나 시설도 최대 길이 24m의 배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대학교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금정산 일대 근린공원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부산시가 반려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산시가 장애인 학습권을 보장하라며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금정산 환경훼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가을볕에 선선한 바람이 불며 완연해진 가을을 즐기기 딱 좋았는데요.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퍼지면서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2도로 예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단 요즘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 거치겠고요. 맑은 하늘 아래 영남 지역은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단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동안 뜸하던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3도, 창원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해와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색이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오전 9시 반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 경찰관에게 포상을, 모범 운전자회와 시민 등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15회 부산 불꽃축제 추진사항 최종 보고회가 오후 2시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불꽃축제 미미점과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진행으로 성공 개최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창원 주남 저수지를 사람과 철새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을 도입했었는데요. 가을을 맞은 이곳에서 첫 수확의 결실을 보면서 자연 농업의 새로운 실험이 더 확산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부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모를 논바닥에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6월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친환경 농법을 사용한 창원형 자연농업 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첫 수확의 결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차게 벼를 베어봅니다. 직접 벤 벼는 지게로 져 나르고 농기구인 홀대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탈곡도 해봅니다. 아빠랑 개구리 잡고 여치 잡고 그다음에 지금 다음에 벼베기예요. 벼베기는 처음이었는데 재밌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무겁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주남저수지 일대 친환경 농업은 철새 보호를 주장하던 환경단체와 생존권을 외치며 농약을 쓰던 지역 농민들이 20년 넘게 논의해오다 창원시의 중재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원주민들이 만드신 영농법인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우리 시민사회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주남저수지를 사람과 자연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창원시는 이곳 주남저수지 일대에 마련된 3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창원형 자연농업단지를 55만 제곱미터까지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40년 넘게 자살 예방에 헌신해온 부산 생명의 전화 오흥숙 원장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산 생명의 전화를 이끌고 있는 오흥숙 원장.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함의가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물질주의라고 할까요?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정신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제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200명이 24시간 상담해주는 생명의 전화는 일상화된 고독을 극복하게 하는 창구라고 오 원장은 말합니다.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돼 있는 거고 물론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하지만 그 일상화된 고독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또 하고 또 의미를 찾아가고 개인별로 상담 내용은 다양하지만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좌절감은 상담자 공통의 고민이라고 오 원장은 말합니다. 네,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이라 하면 우리가 모두가 참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보람을 그렇게 충분히 거두지 못해서 오는 좌절 이런 것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전화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2위. 인구 10만 명당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인구층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해야 될 게 더 많지 않을까. 최근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살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고요. 요인도 너무나 다양한데 실제로 그걸 감행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언론이 조명한다고 해서 이게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오 원장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명의 사망자를 낳은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 현장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8개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부산 사하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동단위론 9억 원 이상이어야 지정되지만 행안부 실사 결과 구평동 피해액은 5억 원가량으로 책정된 걸로 전해집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1교포 35살 A씨에게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떠날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팔과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기장은 기수를 돌려 A씨를 강제로 내리게 했으며 이로 인해 출발이 50여 분간 지연됐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원주 DB와의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결국 84대 89로 패했습니다.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원주와의 경기에서 1쿼터 멀린스가 15득점을 올리는 등 2쿼터까지 넉 점차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원주의 공세에 3쿼터 1점 차로 리드를 내줬고 4쿼터 1분여를 앞두고 원주의 연속 2득점을 내주며 결국 5점 차로 승리를 빼앗겼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재미동포 데니엘 강, 한국명 강효림 선수가 명예 부산 시민이 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시청에서 강 선수에게 시민증을 전달하고 명예 시민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 참가를 위해 내한한 강 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신계금초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김해공항의 항공기 소음 위반 건수가 김포와 제주공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김해공항의 저소음 운항 기준 위반 건수는 588건으로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73건, 제주공항은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저소음 운항 기준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화요일인 내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1-2022학년도 대입 대비 학부모 대상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입시 설명회는 2021-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고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 전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는 부산시 교육청 대입지원관인 강동원 장학사가 2021-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방법과 대비 전략을 주제로 설명합니다. 부산시가 청년 문화 주간을 맞아 시 고위직 간부와 유관 단체장이 청렴 의지를 다지는 반부패 청렴 서약을 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오거돈 시장을 포함해 시청과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콘서트를 열고 청렴 서약에 이어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과 공연 등을 펼칩니다. 청년 문화 주간은 공무원들의 청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기존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 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메뉴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하려면 그동안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퍼지면서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2도로 예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단 요즘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체온 조절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 걷히겠고요. 맑은 하늘 아래 영남은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